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좀 많이 좀 빌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알차고 내용이 있는 내용이 되려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또 이건 문제 있다 비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좀 탄탄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언젠가 시골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걸로 그래서 감나무, 호두나무 심고 꿀벌 치면은 가장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50부터 준비해서 벌써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째 됐는데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는 나와 주변 사람들하고 진짜 꿀 만들어 먹자 이제 그러다가 설탕, 항생제, 농약 이런 문제도 알게 됐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꽃의 문제에서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먼저 모델하우스를 만들면은 다른 사람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 하면서 배우고 자충우돌 하며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겠나 해서 이제 꿀벌 목장이라는 보통 밀원 숲이라고 하는데 그 숲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렇게 목장이라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타인의 재물이다. 꽃가루와 꽃꿀이 그런 의미에서 목장이라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지금 월 10,000평씩 7개월간 꽃을 피워보려고 이제 좀 사계절 꿀벌 목장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꿀벌 역할과 중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지금 꿀벌이 자꾸 사라진다, 군집이 붕괴된다. 외국에서도 저런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냐. 농업 기법이 다르고 이렇게 씨앗에 농약 묻혀서 뿌리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르지 않나. 그러고 시기도 여름에도 저도 많이 죽여봤는데 주로 문제된 거는 봄철에 월동벌이 죽어나가는 문제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농약 문제라든가 그 뭐 유엔의 이런 꿀벌 보호 운동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봄철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실종 현상이라는 말이 이제 있고 급감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 폐사 현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최고 뭐한 게 자다가도 나가야 되는 게 변사체 발견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체가 있으면은 그 변사체 부검 대상, 검시 대상이고 없으면은 실종이니까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저게 이제 발견되면은 저 원인이 뭐냐? 일단 겁체가 있으면은 부검을 해가지고 사인이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유족에게 인도하든지 수사에 들어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체가 없다면 실종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종 폐사는 또 뭐냐? 사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농약이나 굶어 죽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었을 때는 벌통에 다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 이거 대번 알 수 있는데 실종된 경우는 검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 봄, 여름 이런 때 문제가 아니고 월동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봄철에 꿀벌이 월동을 하고 나서 대량으로 없어지는 문제 이 문제로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일가견이 있는 양봉 농가가 하루아침에 뭐 응의 잘못을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후가 뭐 다 같이 문제가 돼서 벌이 한꺼번에 나가 죽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도 않고요. 이거 왜 그동안에 없던 현상이 2022년부터 발생됐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통계적으로 좀 한번 보자. 지금도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벌을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22년, 23년 올해는 얼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죽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요.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 꿀벌 키워보니까 야들은 죽을 때가 되면 집 나가서 죽는다. 수명이 다했을 때는 뭐 다른 타살 비슷한 자연사가 아닐 때는 사체가 항상 있더라. 그다음에 이상군이 과연 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나갈 이유는 절대 못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정상적인 자연에서 사는 꿀벌이 45일 일하는 벌은 살고 겨울에는 6개월 산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왜 그러면 시체가 다 없어졌던 거, 수명이 짧아져서 죽었느냐. 그 벌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사람한테 일 적당히 하라고 하고 있는데, 먹는 것도 온나무 먹으면 우리 오돌르듯이 무지 중요합니다, 얘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못 먹고 그러면은 면역력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많이 시키면은 45일도 못 살고 죽는다. 그러고 겨울에 월동 기간에 11월, 12월에 들어가서 1월, 2월까지 가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간다,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양봉 관련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논쟁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약처에 이 통계를 그걸 이제 달라고 한번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2009년인가 이제 식약청에서 사양 벌꿀 제도를 시범 실시해가지고 16년에 이제 사양 벌집꿀 벌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년 통계를 보니까 그 238톤이 이렇게 생산되고 사양꿀이 쭉 가다가 21년에 6,852톤이라 거의 폭발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잘 뭔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2,276%인가 저렇게 사양꿀이 폭증을 하냐. 저거는 양봉법에서 사양꿀을 허용하는 법부로 격상시킨 다음에 법 시행된 첫 번째 꿀 생산한 해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듬해 78억 마리가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연꿀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증감 현상 정도. 그러면은 죽은 벌이 어느 꿀벌이냐? 논리적으로는 사양 꿀벌이 다 죽었다는 얘기고 천연 꿀벌은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사양 꿀을 전부 다 천연 꿀로 둔갑시켰다든가.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저거 보면은 결국은 원인은 일 많이 시키고 못 먹어서 많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부분을 더 이거 부분을 사양꿀보다는 천연꿀로 가는 것이 이게 지름길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달하고 계속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은 밀원 부족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설탕꿀을 쉽게 피해갔냐. 결과가 뭐냐. 제가 양봉하시는 천연꿀 동호회에다가 사양꿀 제도가 한국 양봉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켰습니까? 하면 답이 없습니다. 다들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원을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제 해보고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 그다음에 농식품부 이런 여러 기관에서 2022년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양봉농가소득 5천만 원, 양봉산업 규모 1조 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꿀도 여러 꿀 관련 부산물도 많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본이 꿀이니까 벌 한 통에 꿀 10병은 생산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그 정도는 해야 돈이 되지 않겠냐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000헥타르씩 심는다 해서 여기저기 자료 뒤져봤더니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나오신 분이 그 자료에 보면은 그 헥타르당 아까시나무 400분, 피나무 400분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5m 간격으로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밀원 부족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그 산림청에 그때 5개년 계획에서 한 거라면 55년 걸리고, 그다음에 산림청이 실제 아까시나무 심는다 150헥타르 하면 1,100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야, 이게 정책이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더 심을 방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잘하면 성공하면 가능하다 해서 꿀벌 목장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양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이게 양봉 산업 전체를 다 죽이는 꿀벌을 다 죽이는 그런 문제인데다가 저게 저는 좀 있으면은 우리 르와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도 이제 퇴출당했는데요. 꿀벌 학대 소리가 나오면은 양봉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거 나오기 전에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빨리 나무를 심자. 나무 심는 거는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아까시는 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해야지 이게 잘못해서 저제도를 계속 정책으로 유지했다는 다 같이 공멸한다. 특히 천연꿀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덤태기로 그냥 바보가 돼 있습니다. 다른 저 사양꿀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다 같이 도매금으로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밀어낙충 안 되는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 협회 내에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소관부처가 다르다. 농식품부 그다음에 농진청은 양봉의 기법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데인데 정작 노는 어디에 있냐 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가 자꾸 난다. 그래서 3,000헥타르를 심겠다고 해놓고 매년 150헥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작년에 토론에서는 뭐 거기에 풍매화인 그 이팝나무도 거기 밀원수라고 이렇게 한 번 해서 제가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니냐고 이 자리에서 면박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아직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저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의 쉬나무가 영어로는 코리안 비비트리라고 합니다. 한국 거는 특별히 벌이 많이 꼬인다고 해서 그것도 충청북도에는 아직도 밀원수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피나무는 제가 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 사우스 코리아나 아니면 차이나 그 원산지를 수입해야 되는 이게 과연 우리 그럼 산림청이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없냐? 자기네 소관부가 아니다 이런 거죠. 저희가 벌이 아마 산림청이었으면 그리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자기 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벌 쏘였다, 그래서 벌똥 피해다 가지고 서로 원성이 자제하고 뭐 사건화도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봉장간의 무슨 어떤 설치에 들어설 위치나 기준이나 우리 돼지막 같은 거는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시설 기준이나 설치 위치나 그런 부분 요건이 좀 정해져서 그 밀원 단지를 이렇게 법적으로 좀 설계를 해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꿀벌 먹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없어서 뭘 먹든 뭐 달기만 하면 벌이 다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알자스 로렌인가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그런 일이 파란 꿀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 이제 강력 검사를 주로 많이 해서 사체 보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사린가스 뿌렸던 일본도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고 그 사람이 사람만 다치는 무슨 그런 단물질을 벌한테 먹여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는데 상해는 예비 음모를 처벌을 못해요. 알면서도 간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상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 여러분 꿀벌에 먹이를 그러면 여기에 얼마든지 장난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과연 식품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마구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꽃꿀하고 꽃가루, 뭐 영어로는 넥타, 폴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공공재냐 아니면은 이게 관리할 때는 이게 사유재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사유재산으로서 좀 보호해 준다는 시그널을 줬으면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나무 심어주세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었을 텐데 내 거에 대해서 왜 네가 여기 와서 벌을 풀어놔서 내 거를 훔쳐가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청주지검에 있을 때 어느 한 분이 미친놈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산에다가 요소비를 들고 아카시나무에 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최고 불안해하는 게 누가 주변에 벌통 갖다 놓을까 봐 전전긍긍하시면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꽃꿀과 화분이 공공재라는 부분을 바꾸면은 주인 있는 거다가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나무를 직접 심어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7만 3천 평을 하루에 싹 비고 한 해에 다 심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법에 50헥타르로 돼 있지 않냐 했더니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고 당신은 민간이니까 5헥타르만 해라.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실험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매 뭐 공부나 하자 하면서 이제 6년 동안 나눠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지 않은 시간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숲가꾸기에 대해서 보조조림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지원 못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자 하겠다 했고, 하여튼 그런 문제.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딜레이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아직 이게 일선의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밀원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밀원수예요? 하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누가 그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림 정책 자체도 이게 좀 밀원숲 내지 그런 쪽에는 좀 역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이 심으면 꽃 안 피는 나무가 많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뭐 침엽수 계통 그런 부분이 심어지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먼저 양봉에 대해서 아무리 심어도 자꾸 들어오면은 아무나 그냥 벌통 사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밀원 부족은 돈 되면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 절대 저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가 밀원 요건이라든가 적어도 상업 양봉을 하는 사람한테는 일정한 요건을 해서 함부로 아무 준비 없이 요건 없이 마구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없게 인가제도를 좀 도입해서 그 일정한 시설과 밀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양봉 상업 양봉을 할 수 있게, 물론 취미 양봉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유림이 우리나라 대다수인데 국가의 국공유림 자체의 대부분은 이게 고산 줄령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태백산맥 일대, 국립공원 이런 거 빼면은 사실은 70%가 넘는 부분이 사유림인데 지금 저기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주가 돈 벌게만 해주면은 앞다퉈서 이제 밀원수 심는다. 왜냐면 저도 산소 이제 다 수목장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 후손은 산소 못 돌봅니다. 그러면 화목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산나물 심는 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게 사람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뿔벌시켜서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걸 왜 안 할까? 이거 하면 되지 않겠나? 해보니까 저희 협회 5명이서 11월부터 2월 말까지 매주 가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하니까 한 2만 평 정도가 잡목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좀 먹은 만큼 크고 관리된 만큼 큽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목장이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또 설탕벌꿀 제도가 이제 같이 또 폐지돼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하냐? 그냥 설탕만 풀어서 500근, 600근 갖다 놓고 설탕으로 먹여 살리면은 굳이 되지. 꽃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한국 양봉이 과연 산업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못 먹고 그러면은 일찍 죽고 가을 날씨 따뜻하면 가을까지 설탕 사양꿀 생산하고 한 푼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응애 방제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벌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화 방안으로 하여튼 요건을 꼭 법문하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꿀을 5월, 6월에 하니까 5월, 6월에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꽃에 따라서 또는 식목한 나무 수종과 수량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꿀벌 목장관회가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벌이 활동 영역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연구가 돼야 이 부분이 좀 제도화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기하고 관리 제도가 돼서 거기에 무슨 나무가 얼마가 심어져 있고 그거 네 나무하고 내 나무하고 꽃 피는 시기가 다른데 남의 꽃 피는 시기에다 나는 벌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끝난 사람이 거기다가 이 사람은 6, 7, 8 계속 해놓은 데다가 벌통 계속 넣고 나도 여기 나무 심었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것도 권리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등기하고 관리 제도가 상당하게 좀 세세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거는 분쟁이 필연적이니까 이거를 다 소송으로 갈 수는 없고 양봉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저희 가서 물어보라고 했네. 그러니까 그런 중재위원회를 할 수 있게 하면은
큰 사회적 문제 없이도 잘 관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조성 촉진하는 무슨 지원이 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벌목 면적 규제를 법대로 좀 해주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산림청에서는 밀원 특화단지 근데 그거 1, 2만 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면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평 이런 거 하겠다고 저희가 하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경쟁에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예외적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식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엄나무가 무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엄나무 심어놓으면 다 잘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거름을 준 만큼 큽니다. 제가 피나무를 심어봤는데 3년 동안 오글오글해가지고 제자리에 있다가 그 산림용 고형 비료를 3개씩 이렇게 2개씩 넣어줬더니 뭐 도장지가 1m 이상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 얘들이 안 먹으면 못 큰다.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먹이고 잘 먹이면 잘 크니까 금방 우점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 이렇게 나무를 비면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워낙 좋은 놈은 재벌 아들이어가지고 1년에 3m씩 올라갑니다. 이거 3년 만이면 꽃 잔뜩 피고 뿔은 4, 5년 돼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다른 나무들도 이렇게 거름만 주고 좀만 관리하면 금방 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 수령에 필요한 6, 7년 될 때까지 꾹 참으면 이게 수세가 커지기 때문에 꽃도 많이 열리고 그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름 주고 잡목 제거하는 관리만 좀 도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 양봉인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업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민간이든 국공유림이든 뭐 이렇게 임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해 주면은 그분들 하루아침에 뭐 너 그 밀원단지 없으니까 벌 그만 쳐라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는가. 이 정도만 되면은 꿀벌 목장은 성공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기대 효과는 저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꿀벌의 생태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돼서 꿀벌에 살아가는 꿀벌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이런 꿀벌 목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양봉 산업이 아주 기반이 되는 우리 논농사로 치면은 논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든 꿀이든 사람이든 다 꿀벌이든 좋은 거고 또 환경 관련해서 저거만큼 농약도 안 치는 숲이 없습니다. 농약 못 치니까 친환경 숲이 될 거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피나무가 3년 만에 5m 정도까지 큰 놈도 있는데 그거의 높이가 외국 거 같은 경우는 20m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불에도 안 타지 경제 수종으로서의 목재로서의 가치도 있지. 근데 안 심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카시나무도 사실 외래 수종인데 피나무도 외국계 종류가 무지 많고 다양한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산에는 8월에 피는 피나무도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다가 접목으로 속여가지고 수입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9월에 피는 모감주도 있다고 해서 아직 꽃은 못 봤습니다만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좋은 수종의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지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약용수 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엄나무나 이렇게 약용수는 다 잘라가니까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아까 홍문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만 하면 대한민국이 꿀벌의 양봉산업의 가장 적지인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밀원 부족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설탕꿀 제도는 폐기하고 저 꿀벌 목장제를 도입해서 그 사이림 산주들이 앞다퉈서 나도 심겠다고 할 수 있도록 골짜기마다 밀원 숲이 한 개씩 꿀벌 목장으로 관리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꿀벌이 죽는 문제는 더 이상 안 생기고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이 되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는데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